자,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부동산TV의 임종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깡통 전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자, 그동안 임차인들이 최근 들어서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오래됐죠?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회수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벌써 이전에 일부러 깡통 전세를 만들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제책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는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보통 5% 인해서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비를 올림으로써 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효과로 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관리비에 대한 개념도 좀 손을 보겠다 합니다. 근데 이 월세를 못 올릴 때 관리비를 올리는 이 사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확인권인데요. 자,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임차인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전에 있던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터지죠. 다가구에서 예를 들어 10집이 있다, 10세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보다 9세대는 앞서서 보증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지금 있는지, 보증금이 있는지 요구했어도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동의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의를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그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 요청에 따라서 임대인이 해줘야 되지만, 사실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까 부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깔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 문제가 없는 집들은요, 임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 해줄 이유도 없고 또 잘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 좀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지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알 수 없죠. 만약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 보통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었는데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경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경매를 할 때 보니까 세금이 워낙 많이 미납이 돼 있어서 세금이 먼저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고,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해서 빠져나가고 나중에 내가 보증금 받으려다 보니 손해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 뭐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 임대인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임대인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반드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 체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 변제 받을 금액과
또 우선 변제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행은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서울 지역에서 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내가 만약에 우리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그 집이 나보다 더 선순위가 있을 경우를 할지라도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보증금 5천에 월 얼마로 월세로 들어간 집들은 이 5천만 원 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전세가 만약에 이거보다 높았을 경우에 사실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대항력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죠? 전입신고하고 바로 거주,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항력을 확실하게 하는 거와 함께 우선 변제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이제 확보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1억 5천이었었는데 이게 1,500만 원이 인상이 되고요. 또 최우선 변제에 대한 부분들이 500만 원 인상돼서 5,500만 원이다. 그래서 서울 2억 외에도 대부분 1,500만 원씩 인상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500만 원씩 인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깡통 전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겨났죠.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해가지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사실 기존에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잔금 날 때까지 임대인의 어떤 담보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이제 눈여겨봐지는 게 뭐냐면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면 금일로 설정이 잡히고요. 우리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길 0시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임대인이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갖고 와서 전입을 합니다, 세입자가. 그리고 그날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 임대인이 사기칠 목적으로 그날 여기에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입자들이 이사를 오후 12시 정도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깨끗하던 집이 다음날 0시 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보증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생겼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해서 생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됐는데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작성을 해서 관리비는 그 이상 뭐 올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깡통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깡통 전세라는 부분, 우리가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깡통 전세도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집값이 뭐 예를 들어 3억인데 여기에 전세가 3억 이상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뭐 5억짜리가 전세 3억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3억으로 내려가서 전세 3억 가져갈 돈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원래 이 3억을 전세 3억으로 집어넣는다는 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3억은 실제로 3억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세도 사실 3억도 훨씬 안 되는 집이죠. 그런데 이 전세 3억을 넣기 위해서 전부 다 짜고 한다라는 것이죠. 뭐 대출을 해주는 브로커라든가 또는 감정평가사 또는 뭐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거기에 컨설팅 업체까지 다 껴가지고 원래 집 가격이 3억도 안 되는 거를 전세 3억에 넣고 그 다음에 집을 3억에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한테 넘겨버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이 무능력자한테 3억을 요청해도 3억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임차인이
이런 깡통 전세인 것을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임차인대 들어갈 때 보통 월 이자를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월 이자를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알고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시세가 3억인 줄 알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각 지역별로 뭔가 확실하게 손품과 발품을 판다라면 이런 문제는 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당분간 내년 2023년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전세나 이런 매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어디 전세라든가 또는 어떤 계약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온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전세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